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성공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좀 있으면 2023년 또 새해가 밝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 한 5년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맘때쯤 되면 내년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부동산 세금이라는 것도 내가 찾아먹지 않으면 그대로 내야 되는 거죠. 내가 절세를 할 수도 있었고 미리 준비할 수도 있었는데 모르면 이제 또 세금 폭탄을 또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알면서 또 이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오늘 준비해드린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선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이제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여를 할 때는 이제 증여 가액이 있거든요. 증여 가액이 있는데 이 증여 가액에 따라서 증여 세율이 매겨지죠. 세율이 매겨지는데 이 증여 가액이 우리가 보통 지금도 거의 시세로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증여를 하면 이제 취득세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은 실가로 신고하고 실가로 이제 취득세 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증여할 때는 안 그랬다는 거죠. 즉 가세 표준, 그러니까 개별 공시 가격으로 취득세 납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시가 인정액으로 바뀝니다. 그럼 시가 인정액은 뭐냐? 취득 전 6개월, 그 다음에 취득 후, 여기 3개월이 빠졌네요. 3개월. 취득 후 3개월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아파트면 매매 사례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제 매매 사례라든가. 근데 이 매매 사례가 없어요. 매매 사례가 없고 만약에 거기에 이제 공매 가격이 나왔다. 그럼 이제 공매 가격이나 아니면 이것도 없어요. 아니면 이제 매매 사례나 이런 게 없으면 감정평가. 이제 그 시세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세평가에 준하는 이제 그 취득세를 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증여 2월 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건요. 만약에 이제 부부간에 증여를 했잖아요. 부부간에 이제 증여를 했을 때, 보통 이제 기존에는 이제 5년이 지나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그거를 양도로 봅니다. 양도로 보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 증여했던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를 절세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이제 10년으로 본다는 거죠. 10년. 증여를 했을 때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게 이제 10년이 이제 지나서 이제 양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2월 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023년 이제 종부세에 대한 것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아주 디테일하게 했었죠. 필요하신 분은 다시 그 강의 한번, 저번 주에 제가 올렸던 영상 다시 보기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은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됐고요. 그 다음에 2주택 중과는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3주택 이상부터는 중과가 되는데, 중과될 때도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 표준 금액이 12억 이상일 때 중과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 금액이 12억 이하면 중과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됐죠. 지금은 기본 공제 금액 인당 6억이죠. 우리가 이제 종부세는 인별과세예요. 6억인데 9억으로 상향됐죠. 9억으로.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부담 상환율은 기존에는 우리가 주택 대비해서 300%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세부담 상환이 150% 일어나.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내가 100만 원 내는데 내년에 계산해 보니까는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0%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200%다 내는 게 아니라 세부담 상환율이 150%니까 150만 원을 더 내는 거죠. 그래서 250만 원을 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세부담 상환율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300%였어요. 자, 그 다음에 공시가격 지금 한 6% 정도 지금 내년에 떨어질 전망이죠. 공시가격 떨어지고 지금 올해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 60%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낮아졌잖아요. 근데 공시가격 떨어지고 기본공제금액 상향되고요. 2주택 이상 또 중과 폐지되고요. 이래버리면 내년에 이제 세부담이 상당히 많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2003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종부세 무서워서 부동산 투자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 이제 감면을 해줍니다. 면제를 해주는데 소득과 주택 가격 무관해요. 그러니까 2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그러니까 다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2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면제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2022년 6월 21일, 이때 이제 이날 나온 거거든요. 근데 2020년 6월 21일 취득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바로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계속 지금 나오죠. 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시키겠다. 제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아울러서 좀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023년 청약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폐지되죠? 지금 이제 서울도 지금 미분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그 둔촌중공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무순위로 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거주 요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주 요건이 있으니까는 어때요? 청약자 수가 줄어들죠. 그런데 이게 거주 요건을 폐지하면 전국 각지에 다 올라올 것 같아요. 전국 각지에서 내가 아무 현장이나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청약자 수가 많아지니까 무순위에서 미분양 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무순위 거주 요건이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예비 당첨자는 기존의 40%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은 수를 뽑아놓겠다 이거죠. 예,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추첨제하고 가점제를 면적에 따른 비율로 이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죠. 가점제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청년층이라던가 뭐 이런 뭐 이제 무주택 기간이라던가 부양가족 수가 적으니까 가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기회를 많이 박탈을 당하죠. 그래서 이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에서 추첨제 비율을 늘리는 걸로. 그럼 추첨제하면 얘는 이제 추첨이니까 그분들이 좀 당첨될 가능성이 높겠죠. 가점으로 갔을 때는 거의 0이잖아요. 0.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5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 무주택 보유기간도 좀 길고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분들은 아무래도 부양가족 수가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85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비율이 좀 더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추첨제하고 가점 면적에 따른 비율이 조정이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또 향후에 지금 미분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미분양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뭐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서 포함 안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년에 100% 나오겠죠. 예, 100%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2023년 부동산 이제 대출에 대한 거죠. 예, 특례 보금자리론, 이건 제가 그때 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2023년 내년에 1년 한시적으로 지금 소득과 무관하게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금액은 9억까지 고정금리에, 그죠? 그 다음에 대환도 되고요. 기존에 있던 대출로 갈아타도 됩니다. 고정금리니까. 그 다음에 신규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금리가 정점을 찍고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면 나중에 금리 인하기에는 갈아타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을 매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예, 변동금리 때문에 지금 이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높으신 분들도 이걸로 갈아타면 좀 더 나으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완화. 원래 이거 2억이었죠. 이거 생활안정, 예, 이게 2억이었는데 그거 한도 폐지했습니다. 폐지가 될 거예요, 내년부터. 그래서 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도 주담대 대출을 완화시킬 거고요, 내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맞춤형. 그러니까는 이제 청년들 이제 서울에서 사실 거주하기 힘들잖아요. 또 이자도 높고요. 만약에 전세로 거주할 이자가 높거든요. 근데 보증을 누가 세워준다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보증을 세운다 그러면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금리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특례 보금자리가 한도가 지금 1억인데 2억까지 지금 확대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에 지금 이제 이 집주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전월세에 대한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또 이제 정책들이 또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좀 이제 저리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부동산 제도, 예, 제도가 이제 개선되는데, 예,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얼마 전에 나왔죠? 예, 구조 안정성 비율 낮추고, 설비나 노후도 비율, 그러니까 주거환경 비율을 높이고요. 예,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내년에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신고. 예, 우리가 원래 예전에 그 임대차 3법 중에 가장 이게 임대차 신고가 이제 가장 늦게 이제 시행이 된 건데, 이 계도 기간이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5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임대차가 새롭게 계약이 되거나 갱신이 되는 것들은 이제 신고하셔야 됩니다. 예,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경매에 대한 것들인데 요즘 이제 뭐 깡통정세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경공매 시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경공매 시에
내가 이제 보통 이제 세입자들은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를 이제 갖추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세입자가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 그러니까 국가에 내는 세금 있죠. 아니면 지방세라든가 국세에 내는 세금이 만약에 체납돼 버리면, 근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로 체납이 돼 버려도 나중에 배당을 받을 때는요, 세금이 먼저 나가게 됩니다. 세금이 먼저 배당을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임차보증금을 온전하게 못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당해세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 확정일자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이제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보증금 먼저 우선 면제입니다. 이건 정말 이거 잘 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적인 주거약자를 위해서 좀 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확정일자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뭐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먼저 우선해서 가져갈 거다.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럼 당해세가 뭐가 있냐? 당해세가 뭐가 있냐면요.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그 다음에 재산세, 예, 그 다음에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게 당해세라고 불리는 겁니다. 예, 요 세금이 만약에 내가 확정일자 이후에 체납이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먼저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주택임대차 세제 혜택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조만간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오죠. 예, 디테일하게 나오면 제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다시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2023년도에 많은 부분이 좀 바뀝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만 제가 추려서 제가 준비를 해 드린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보시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예, 구독하기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예, 그 다음에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도 또 한번 문의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또 새로운 코너를 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다신 것 중에 또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답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댓글도 많이 좀 달아주시고요.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